안녕하십니까. 저는 루멘 얼티밋 커리어 그룹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면접수험서 집필을 담당하고 있는 임철 부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상황면접 대비백서를 또 새롭게 출간을 하게 되었는데 이 책을 모두 사신 게 아니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뺀 상황면접 예상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번 상황면접을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은지 약간의 조언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2023년 상반기 직전 면접이죠. 이 직전 면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황면접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 이슈나 공단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는 PT 면접식 상황 면접 문제는 여전히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 기출 중에서 약 40%가량을 차지를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신유형이 나왔다는 겁니다. 특정한 직무 수행 중에 어떤 업무 상황, 구체적인 어떤 직무 관련 민원 내용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당신은 이러한 업무상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라면서 행동 방안을 묻는 문제들이 새롭게 대거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존의 PT 면접식 상황 면접 문제 유형보다 비중이 높았습니다. 60%가량을 차지를 했는데요. 자, 이런 면접을 대비하려면 직무에 대해서 잘 아는 선생님께 배우는 게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직을 이번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양직에 대해서 인정조사를 나가서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한다 뭐 이런 정도 업무 하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심지어 이거는 취업 준비를 막 시작하신 분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요양직에 대해서 이거밖에 모르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요양직이 장기 요양 기관에 부정하게 수급된 장기 요양 급여를 환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든지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외에도 이 장기 요양 기관에 대한 어떤 평가, 등급 평가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시고 그냥 요양직이면 인정조사 나가서 어르신들 상대해야 되니까 소통이 중요하고요. 이런 말만 하시는 선생님께는 웬만하면 수업을 듣거나 면접에 대해서 배움을 받지 않으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5일로 면접 일정이 압축되었다는 점도 좋은 선생님을 선택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상황 면접 문제가 곧 토론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상황 면접 문제 따로, 토론 면접 문제 따로 하면서 그 압축된 시간 안에 많은 지원자를 다 면접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상황 면접 문제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서 준비한 답변을 가지고 어떻게 토론 면접을 진행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선생님으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유형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로 상황스러운 면접 문제. 내가 직무 수행 중에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주어주거나 직무 수행 중에 실제 받을 만한 민원 내용을 주어주면서 요거 해결해봐라. 어떻게 행동할래? 라고 묻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의 출제 기조에 맞춰서 제가 예상 문제를 만든 걸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한번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잘 보실지 모르겠네요. 아래 제시문을 읽고 요양직으로서 A기관 측 담당자의 민원에 어떻게 응대하고자 하는지 발표하시오라고 문제 요구 조건이 드러나 있습니다. 확대해서 안에 그 자료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일단 당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이란 가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건보의 요양직으로서 약 7개월 전 동료 요양직 2인과 공단 외부의 위촉위원 1인과 함께 장기 요양기간 평가 관리 업무를 진행하여 결과 발표까지 끝마친 상황입니다. 현재 당시 평가 대상이었던 A기관 이 A기관은 방문 요양기관이죠. A기관이 평가 결과에 뒤늦은 의문을 제기해온 상황이다. A기관 측 담당자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고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은 방문 요양기관 평가 인정 못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네요. 저희 기관은 방문 목욕 욕구 사정 항목과 방문 목욕 급여 제공 적절성 항목에서 미흡이랑 보통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장기 요양기관 등급 평가 A, B, C, D, E 평가할 때 이런 저런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 중에서 이 항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은 걸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기관 측에서 공식적으로 담당자가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춰 보시고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항의하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이제 뭐 밑줄을 천다든가 아니면 뭐 표시해둔다든가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겠죠. 문제를 읽으면서 그렇게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표시를 펜으로 해두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푸실 때요. 자, 방문 목욕 욕구 사정, 방문 목욕 급여 제공 적절성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자료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욕구 사정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자료를 보시면 A기관의 수급자 표본 중 홍길동 어르신에 대한 욕구사정 기록지 전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3개년에 대한 욕구사정 기록지를 다 갖다 놨다는 그런 자료인데요. 이 A기관 수급자 표본이 무슨 말이냐? 이 장기요양기관 관련 업무 중에서 이렇게 장기요양기관 그 평가를 하는 업무가 있는데 요양직들이 하는 업무인데요. 이 평가 중에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장기 요양기관의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하면서 이 과연 수급자한테 제대로 해주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는 그 기관에 입소한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들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일단 서류로 살피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홍길동 어르신도 A 기관에 입소하신 분이고 A 기관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수급자, 입소자 가운데 한 명을 고른 건데 그중에 골라지신 거죠. 홍길동 어르신께서. 그래서 홍길동 어르신의 욕구사정 기록지를 확인을 했겠죠. 공단 담당자가, 요양직 담당자가요. 왜 확인을 하냐? 방문 목욕 욕구 사정이라는 항목을 평가해서 그 방문 요양기관에 종합 등급을 매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길동 어르신, 이 표본 중에 한 분인 이 어르신의 욕구 사정 기록지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판단 근거에는 그냥 급여 제공자 관찰 및 판단 소견의 의향으로 퉁쳐져 있고요. 단순하게 어떤 신체 상태, 일상 생활 동작 수행 능력을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자립, 이 X 세모 동그라미 이 세 단계로만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문제에 주어진 자료를 보면은요, 이 방문 목욕 욕구 사정 항목을 확인할 때는요, 일단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3개년이면 3년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 이 홍길동 어르신의 기록지 전체를 갖다 놨다 그랬는데 두 개밖에 없죠. 일단 여기서 당연히 감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종합 소견을 서술형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 소견, 서술형으로 충실하게. 그런데 이 판단 근거에 바로 종합 소견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급여 제공자가 다음 말로 요양보호사가 관찰하고 판단한 소견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자립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실하게 작성된 종합 소견이라고 할 수 없죠. 보시면 이 욕구 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에는 항목별 판단 근거가 확인되면 인정한다. 예를 들어서 신체 상태의 욕구 사정 항목 중에서 옷 벗고 입기 항목이 있죠. 맨 처음 항목인데 이거를 만약에 부분 도움으로 체크만 한 경우에는 요양직 담당자분들께서 이걸 보고 아 이건 인정 못하지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밑에 판단 근거에다가 이 수급자는 왼쪽 편마비가 있어서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우측은 자유롭게 거동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혼자 입을 수는 있다라고 내용을 기록한 경우에만 서술형으로 기록한 경우에만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 민원을 제기한 A 기관은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방문 목욕 급여 제공 적절성 항목 민원을 넣은 이 담당자가 두 가지 항목을 좀 이렇게 민원 제기를 했죠. 방문 목욕 급여 제공 적절성 항목은 두 번째였습니다. 이 항목을 평가할 때는 이 보시면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방문 목욕 급여를 제공을 할 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에 제공을 한다, 몇 시에 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그대로 하는 것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양기관 입장에서, 장기 요양기관 입장에서요. 그런데 이 민원 내용을 보시면은 주 1회 방문 목욕을 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안 됩니다. 자료만 가지고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뉘앙스를 보면 주 1회 방문 목욕을 어긴 적이 없다라는 표현 자체를 보면 내가 목요일에 이 방문 목욕 급여를 제공하겠다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놓고서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제공하긴 했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제공하기로 한 거는 채우지 않았느냐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차피 요양직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 분들도 계시고 작업치료사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걸 딱 봤을 때 감을 잡으셔야 돼요. 아, 방문 목욕을 주 1회 제공하긴 했으나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딱 맞춰가지고 계획대로 제공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다라는 답변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겠죠. 실무자 입장에서. 자, 그렇게 해서 이 규정된 평가 방법이나 확인 방법에 따라서 왜 그런 평가를 내렸는지 민원인한테 잘 설명을 해서 그런 점수, 그런 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연유를 잘 납득시켜 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 장기 요양기관에 대해서 그 등급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양직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장기 요양 급여 등급 판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인정조사 외에도 요양직의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있다면 답변이 더 쉽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내용을 좀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런 직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지 이게 없어도 자료를 잘 참고하시면 손대지 못할 정도는 아닌 수준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론 면접도 이런 그 상황 면접 주제로 동일하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 중이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상황 면접 답변 발표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발언하시면 됩니다.
토론 면접 가가지고 내가 상황 면접 발표 때 했던 얘기랑 다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 의견이니까 그 의견을 개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황 발표와 조금 다르게 토론을 할 때는 나의 어떤 경력적인 배경 속에 녹아있는 경험이나 뭐 전문성 같은 걸 녹여서 발표하면 더욱더 좋다는 거예요. 이 물리치료사, 뭐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분들이 요양직으로 지원을 하시는데 이게 요양직 문제는 아무래도 실제로 이 물리치료사로 일하시면서 만나셨던 어르신들과의 경험을 활용하는 거, 간호사로서 만성질환 관리 지도를 하셨던 어르신들과의 경험을 활용하는 거, 작업치료사로서 만났었던 어르신들과의 경험을 활용하는 거, 사회복지사로서 관리하셨던 어르신 대상자들과의 경험을 활용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이신 분이 만약에 이 문제를 풀어서 토론 면접에 들어가신다면 저기 그 수급자 중에 한 명이신 표본 중에 한 명이신 홍길동 어르신의 욕구사정 기록지를 봤을 때 이러이러한 항목에서 거동이 좀 불편하신 것으로 봐서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치료했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이러한 불편이 있으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판단 근거에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문 목욕 욕구사정 항목의 확인 방법에 위배되는 부분이므로 감점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또 사회복지사였다면 제가 만나본 건보에 지원하신 사회복지사분들 중에서는 방문 목욕을 직접 요양보호사가 없을 때만 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내가 방문 목욕이라는 것을 직접 서비스를 해보고 혹은 옆에서 시행되는 걸 지켜보고 하니까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 A 기관에서도 민원 내용을 보면 주 1회 방문 목욕을 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 1회라는 횟수는 대부분 지키지만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일자나 시간 등을 지키지 않거나 방문 목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1인만 보내놓고 뭐 2인이 갔다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방문 목욕 서비스 시행이 안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감점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의 경험을 살짝 녹여서 얘기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팁을 드리자면 이 건보가 좀 심평원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 이 두 기관은 맨날 그 면접 일정도 겹쳐서 어느 한 곳의 면접만 참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도 하고 심평원이 토론을 추가하니까 다시 건보도 토론을 추가했습니다. 근데 심평원 같은 경우는 토론 면접에서 팀 결론을 도출하면 더 높은 점수를 받거든요. 건보는 지금까지는 그냥 중언부언 하다가 그 토론하는 조에 공통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아도 그냥 끝나는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팀 결론을 도출했을 때 더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 심평원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심평원과 유사하게 그렇게 팀 결론을 도출해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 상황면접 대비백서 안에 수록될 뻔했지만 어려워서 수록하지 않은 예상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팁을 드렸고요. 2023년 하반기에 건보 면접에 도전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루멘 얼티밋 커리어 그룹의 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